민주당은 내부 경선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 신천지 얘기가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민주당 전대에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이 주요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김민석 후보가 올해 초 통일교와 신천지 특검이 추진되다 멈춰선 것을 두고 정청래 후보가 연관이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송영길 후보도 신천지를 페이스북에서 언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정청래 후보는 본인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 상황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진짜 정청래 후보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서 김민석 후보가 뭔가 먼저 신천지를 더 씌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인 거죠. 이제 서로 주고받고 시작인 건데, 관련 의혹을 정리를 해드리자면 뉴탐사라고, 네. 그 유튜브 채널 아시죠? 거기에 강모 선생님 계시잖아요. 강모 선생님이 옛날에 첼리스트 얘기도 했었고 줄리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신천지가 호남일보랑 친하대요. 근데 호남일보는 뭘 친하긴 우리가 광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하게 지내는 거지, 이런 입장인데, 그렇게 신천지와 손을 긋고 있는 호남일보의 행사에 정청래 전 대표가 간 적이 있다. 이분이 신천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그 증거로 이 행사를 간 날 정청래 후보의 유튜브 구독자가 늘었고, 뭐 이런 식으로 근거를 했는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야, 근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신천지 얘기가 이슈로 떠오를 거라고는 생각도 잘 못했는데. 저는 신천지가 영끌이죠, 영끌. 양쪽에 다. 예. 저는 오히려 저 합수단이 예. 국민의힘에 5만 명 정도 국민의힘 가입만 가지고 이게 편파 수사를 한다 보고요. 아마 신천지는 양쪽 다 이중 당적은 쉬워요. 예. 양쪽 다 작업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수사가 편파적이다 예. 이렇게 보고, 옛날에 그 이재명하고 이낙연 전당대회 할 때 2022년 그쵸. 그때 이게 서울에서 막판에 이낙연 후보가 압승했잖아요. 예. 그때 아마 이게 신천지 대거 들어온 게 아니냐. 뭐 그때도 그런 의혹 제기 있었잖아요. 의혹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저만 이게 김민석 쪽에서는 이낙연도 친문이잖아. 결국 지금 문조 틀내유가 복원되고 있거든요. 예. 문조 틀내유가 다시 복원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몰랐네. 이게 혹시 그 이낙연 쪽하고 연결된 그쪽 조직을 정청래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요. 예. 이 다음에는 이제 제임에서도 남아 있죠. 예. 정명석. 예. 제임에서는 고향에 같은 정씨잖아요. 뭐 친척은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맞다는 사람도 있고, 뭐 이상이 아마 그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계속 공세 수위를 올리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완전히 그 네거티브의 이전 투구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전당대회가? 그러니까 이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지점이 민주당 8월 17일 이후의 양상입니다. 예. 과연 이게 지금 심리적 분당 상태인 것 같은데 예. 전당대회 이후에 봉합해서 하나의 당으로 계속 갈 수 있느냐, 혹은 외견상 하나의 당의 울타리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이전 투구 2라운드가 계속 진행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보수가 정말 쇄신하고 재건하는 길을 가면은 다음 총선에서 이기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네. 그런 길을 가야 되는데 또 저희도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깔게 이렇게 없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신천지 관련해가지고 정청래 후보를 찾아보면 전 이제 그 친문 사이트부터 이재명 사이트까지 다 뒤져봤는데, 올해 초에 그 신천지 행사에 정청래 대표가 찾았다라는 영상 같은 거 다 올려놓고 그때부터 밑작업이 된 게 있더라고요.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나는 이것과 관계 없다라는 설명을 계속 해왔고요. 이미 본인들 사이에서는 이슈가 됐던 건데 알고 있었던 거 꺼내는 거 보면 어지간히 상대방 때리고 싶은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아마 이제 통일교도 놀 겁니다. 그때 마포 행사. 예. 통일교. 그다음에 갈 때까지 가면 JMS. 예. 까지 아이고야. 놀 수 네. 있고요.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 정청래 측에서도 카드는 있을 거예요. 네, 그 있다고 계엄 하죠. 있잖아요. 네. 그 CCTV가 아무리 봐도 이게 좀 이상해요. 과연 이게 CCTV가 그때 담 넘어가가지고 뛰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진짜 그날 뛰가던 걸까? 담을 왜 넘었을까? 그것도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거 왜 이제 꺼내놨을까? 그리고 아무 본 사람이 없어요. 다음에 세이베가 1초 차로 들어가면 다 위에서 볼 텐데. 하여튼 정청래 측에서 아마 계엄과 관련해서 뭔가 이 김민석 폭로를 한다 이런 소문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어제 그 정청래가 정견 발부 끝나고 차 있죠. 아, 그러니까 차를 이렇게 막 발로 차고 그냥 도구로 차가 찌그러지고 글쎄, 아니 위협됐잖아요. 이거는 정의안처럼 자작건 아닌 것 같아.
아 그렇죠. 정의연처럼. 그 자작극 때 큰일 나죠 요새. 그러니까 예. 제 말에 이 정도면 뭐 그 레드라인을 서로 넘은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와, 그 옛날에 무슨 정말 신민당 전당대회 뭐 강목 뭐 등, 물론 강목까지는 아니지만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특히 치안과 이런 게 너무 좋은 대한민국에서 주요 당 여당 대표까지 지낸 사람 차를 저렇게 막 와 근데 저것도 약간 물론 뭐 그렇게 아주 심각한 위해가 생긴 건 아니어서 다행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저런 일이 대명천지에 벌어지는 것도 정말 깜짝 놀랄 일인데 자작극 얘기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요. 그러면 정말 심리적 분당 상태가 맞는 거 아니에요? 저 정도면은? 그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 이래로 예. 이 정도로까지 심각하게 내용이 겉으로 드러난 적이 있나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8월 17일 이후에도 과연 민주당이 강한 원심력이 발생하지 않고 정말 하나의 정당이라는 느낌이 들 수 있게 다시 봉합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진짜 웃기네. 오늘 정청래 후보가 약간 언더독 이미지를 계속 가져가고 있잖아요. 나 되게 불쌍해. 3대1을 당하고 있어. 나 너무 힘들어. 근데 오늘 암살단 모집 글이 있었다. 정청래를 암살하기 위한 모집 글이 올랐다는 의혹에 경찰에 수사와 신변 보호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김민석 전 총리 반응이 너무 웃겨. 아이고 우리 정청래 후보 차량 파손 소식 너무 큰 유감이다.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반민주적이고 이런 이간질 역공작의 빌미가 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신천지 개입 등 비정상도 사라져야 한다. 아 정말 계속하시네요. 네. 근데 이게 심각한 재밌네요. 게 그 송영길도요. 예. 저번에 그 둔기로 그런 적 있었죠. 예. 이재명 당했고 송영길 당했고 정청래도 이게 위협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말은 이게 정치권에 진짜. 지금 워낙 이상한 사람들 많기 때문에 그러네요. 김민석 후보 안전도 좀 조심해야 되고 지금 이게 그 갈수록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요 정치 테러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위협적으로 이게 지금 다가오는 것 같아요. 김민석 후보도 저는 안전을 조심해야 된다고 이렇게 좀 격려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네. 될 때마다 저 여쭤보는데 누가 될 것 같아요?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송영길 후보는 이제 제3의 후보 같고. 아주 구체적으로 하면 틀리도 관계없으니까 예. 저는 1순위표에서 예. 정청래 1등 할 것 같아요. 진짜? 예. 근데 2순위 표까지 가스대 역전될 거야. 2순위가가 송영길에 2순위 표까지 해가 김민석이가 아슬아슬하게 50 넘을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이게 정청래님. 정당성 관점에서 두고두고 논란될 겁니다. 아니 근데 정청래님이 지금 항의 들어오겠어요. 우리 왜? 서정님이 예언하신 건 늘 반대로 갔잖아요. 아니 최종적으로 김민석이 된다고.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김준주 김민석이 된다. 1순위에서는 그럼 왜 정청래 그러냐? 된다. 예, 정청래 제가 된다. 이 국민의힘을 봤더니 예. 네네 정청래 된다. 김문수하고요. 네네. 장동혁 할 때 누가 만들었냐? 장동혁을 만든 게 2명이에요. 고성국하고 우리 그 전한길입니다. 네네. 고성국 그렇죠. 전한길이 유튜브로 그때 장동혁 대표를 만든 거예요. 예. 근데 고성국하고 똑같은 게 유시민이에요. 요새 그 주장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예, 전한길하고 비슷한 게 김어준이에요. 예. 둘이 영향 큽니다. 예. 그 방송 나오는 그 패널들 뭐 용역 패널들 그 촉보 패널들 그 효과 없어요. 어리게 유시민 김어준의 효과 커요. 그래서 저는 김어준 요즘에 정청래가 1인 할 것 같아요. 또 송영길이가 김민석 표를 엄청 뺏어가요. 송영길이가 진심 어제 오늘 만나서 아침에 예. 나는 이긴다 무조건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많이 뺏어가요. 예. 그러면 이게 1등은 정청래가 하는데 과반은 좀 어려울 거다. 그런데 송영길 2순위는 좀 김민석이잖아.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될 것 같아 제 느낌이에요. 아 송변 알겠습니다. 하사님은 좋아. 누가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의미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요즘 하고 있어요. 아니, 그래도 아니 왜냐면은 정청래 당선과 김민석 당선은 민주당의 앞으로의 방향 전도에 차이가 물론 있는데 예. 그런데 이제 어느 쪽이 당 대표가 돼도 어차피 지금 민주당이 봉합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정도로까지 민주당 전당대회를 과열시킨 것은 8알의 책임이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게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딱 한마디 했으면 저렇게까지 과열 안 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번 당대표가 누가 되든 나는 그 당대표와 잘 협력해서 대통령으로서 할 일에 전념하겠다. 예. 이 한 문장이 대통령의 입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저지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끝까지 하지 않고 당무개 입성 행위를 반복한 것에 대해서 그 후과는 반드시 시차를 두고서라도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저는 요즘 진보 쪽 분들이랑 좀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정청래 대표가 되는 것보다 김민석 후보가 돼야지 보수에는 좋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수가 정청래를 응원하는데 약간 하수다.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지만 김민석 의원 대표가 되면
경제등 각 곳에서 터지고 있는 모든 문제, 보안수사권 문제 등 모든 문제 그 책임을 이재명 대통령한테 온히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아니 오늘 저희가 네. 초입에 ETF 얘기를 했으니까 말인데 네. 그러니까 네. 정청래 전 대표는 인버스 ETF 같은 존재고 김민석 전 총리가 민주당 대표가 되면 이제 레버리지 ETF 같은 존재죠. 예. 그러면은 둘 다 이제 큰일 났구나. 대통령 네. 지지율에 거품이 빠질 때 이제 민주당의 충격이 2배가 될 겁니다. 예. 그런 점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 대표가 대통령과 조금 다른 결을 가졌으면 예. 대통령 지지율이 빠졌을 때 여당이 약간 상보적인 작용을 하면서 완충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김민석 전 총리는 그게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만약에 대통령의 그 노골적인 시그널을 받아가면서 당선이 된다면 괜찮네. 움직일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주식 포트폴리오를 봤더니 레버리지에 1억, 인버스에 1억을 가지고 있어. 그럼 나는 쟤 되게 괴롭겠다 하면서 팝콘을 먹으면 되는 거지. 오, 너 어떻게 포트폴리오가 그따위야? 이러면서 그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결국은 그런 있겠네요. 포트폴리오는 깡통 계좌로 수렴하게 돼 있죠. 그렇죠. 뭐지? 아. 네, 그런 상황인 것 김민석 같아요. 네. 대표 당선은 이재명 정부가 당정의 레버리지 ETF다. 그 얘기가 딱 와닿네요, 정말. 예, 이게 한번 지지율이 그냥 추락하기 시작하면 그 2배, 3배로 오히려 그냥 가속화하는 그런 네. 그 부작용 내지는 그런 역시너지가 생길 수 그럼 있겠다. 완전히 그거 갈아엎을 수 그러네요. 있다. 총선, 대선 다 갈아엎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타노스.